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쥐고 흔들었던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왕이나 혹은 당대 권세를 누리던 재상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때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궁궐 속 여성들이었습니다. 유교적 이상이라는 엄격한 틀 아래 감춰져 있던 그 은밀한 여성 권력의 실체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조선의 역사가 사실은 그들의 섬세하고도 강인한 손길 아래 움직였을지도 모른다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익숙한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시선을 발견하는 경험, 분명 흥미로우실 거예요.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죠.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마치 하늘과 땅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과 칠거지약 같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여성의 삶을 촘촘히 옥죄고 있었고요. 여성들은 집안의 안녕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며 바깥 세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규방에 갇힌 듯 그들의 세상은 지극히 한정된 것처럼 보였죠.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서기 어려웠던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을 상상해보면 과연 어떻게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엄격한 유교적 이상향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조선의 왕실은 놀랍도록 강력한 여성 권력의 산실이었습니다. 규방 깊숙한 곳에 머물러야 했던 여성들이 어떻게 감히 국정을 좌우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의문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숙제일 겁니다. 궁궐의 여성들은 단순히 왕의 배우자나 어머니라는 존재를 넘어 때로는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대비나 왕비, 그리고 특정한 배경을 가진 후궁들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혹은 미래의 왕을 낳은 어머니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왕실의 혈통과 권위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성현의 말씀을 을조리며 유교적 이상을 꿈꾸던 바로 그 시기에 궁궐 깊은 곳 대비전에서는 때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의례 속에서도 왕의 어머니인 대비는 늘 상징적인 존재 이상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죠. 어린 왕이 즉위하여 직접 정사를 돌보기 어려웠을 때 그를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수렴청정의 권한은 바로 이 대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유교 사회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여성에게 허락된 어쩌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공식적 권한이었을 겁니다. 대비의 명은 곧 왕의 명과 다름없었으니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배경을 통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왕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정치적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이 숨어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공식적인 권력이 없던 여성들이 어떻게 외척 세력을 형성하고 수렴청정이라는 장치를 통해 국정을 좌우했는지 그 정치적 메커니즘과 권력 행사 방식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대비가 수렴청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통해 국정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과연 왕의 어머니라는 혈연적 관계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관직이나 정치적 권한이 없던 여성들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의 심장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의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 갇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끊임없이 엿보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괴척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되면 자신의 친정 가문이 자연스럽게 외척으로 분류되는데 만약 왕비가 왕자를 낳고 그 왕자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
왕비의 친정은 순식간에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왕의 외조부나 외삼촌 같은 이들이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며 왕권을 견제하고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형태로 말이죠. 여한 외척 세력의 등장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선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왕실의 혼사는 곧 정략적 동맹과도 같았죠. 명문가 출신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함으로써 왕실은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반대로 친정 가문은 왕실과의 연결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는 상생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늘 평화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왕권과 외척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고 그 사이에서 대비는 자신의 가문과 왕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발동되는 수렴청정은 대비가 국정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식적 통로였습니다. 보통 왕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혹은 스스로 정사를 돌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비는 왕을 대신해 모든 국정을 총괄했죠. 상상해보세요. 어린 왕이 앉은 용상 뒤편, 발, 렴, 너머로 대비가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직접 교지를 내리는 모습 말입니다.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과 대비, 그리고 신하들이 마주하는 그 공간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었으니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렴청정은 단순한 대리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비의 정치적 통찰력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수많은 신하들의 상소를 검토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심지어는 인사권까지 행사했습니다. 때로는 신하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명분과 함께 그녀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외척 세력의 힘이 더해져 비로소 대비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수렴청정의 목적은 어린 왕이 성숙한 군주로 성장할 때까지 잠시 국정을 위임받아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벗어나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죠. 대비가 수렴청정 기간 동안 자신의 친정 세력을 과도하게 등용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권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반면 혼란스러운 시기에 흔들리는 국정을 굳건히 바로잡고 어린 왕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현명한 대비들의 이야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력을 쥐고 흔든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처럼 외척 세력과 수렴청정이라는 장치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정치적 메커니즘이었으며 그들의 선택은 때로는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때로는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조선의 역사는 왕과 신하들의 기록 속에 주로 남아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존재는 유교 사회의 엄격한 틀 속에서도 권력이란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궁중 문화와 경제 등 비정치적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파급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의 여성들이 외척과 수렴청정을 통해 어떻게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시선을 조금 돌려 이들이 궁중 문화와 경제, 심지어 종교에까지 어떤 파급력을 미쳤는지 탐험해 볼까 합니다. 유교 사회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왕실 여성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궁궐의 풍경을 바꾸고 나라의 경제 흐름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궁중 문화를 살펴볼까요? 왕실 여성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선도하고 예술을 후원하며 궁중 의례의 격식을 정립하는 궁중의 설계자와 같았죠. 예를 들어 왕비나 대비의 복식은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공들여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섬세한 미학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의상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왕실의 위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궁중연회나 잔치에서는 왕실 여성들의 취향과 지시가 음악, 무용, 음식 등 모든 요소에 반영되어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미적 감각과 후원 활동은 궁중 예술의 발전은 물론 당시 사대부 여성들의 생활 양식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학문 분야에서도 그들의 그림자 같은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학문회장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지만 왕실 여성들은 서책을 가까이 하며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특정 학파나 학자를 은밀히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비의 경우 어린 왕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자신들이 읽을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필사하도록 명하는 등 간접적으로 학문 진흥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던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지적 활동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억압받던 불교는 왕실 여성들의 든든한 후원 아래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불교 사찰의 재산이 몰수되고 승려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등 많은 탄압을 받았죠. 하지만 일부 왕실 여성들은 개인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불교를 옹호하고 사찰을 중수하거나 불경을 간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문정왕후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그녀의 강력한 불교 진흥 정책은 한동안 불교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불심은 단순한 개인적 믿음을 넘어 종교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왕실 여성들은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때로는 경제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선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재정을 관장하며 토지나 노비를 소유하고 상업활동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는 단순히 개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문의 세력을 유지하거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비의 친정 가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죠. 그들의 경제활동은 때로는 궁궐 내 진귀한 보물들을 들여오거나 화려한 궁중 예술품 제작을 활성화하여 특정 산업을 부흥시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치와 재산 축적으로 인해 국고에 부담을 주거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재물과 소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조선 경제의 순환과 흐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실 여성들은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궁중 문화, 학문, 종교, 그리고 경제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혔던 진정한 궁중의 설계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강력했던 여성 권력에 대한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 왕실 여성들이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았죠. 이제 그들의 강력했던 권력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또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했을지 그 복합적인 시선과 발자취를 따라가 볼 시간입니다. 유교적 이상을 숭상하던 조선 사회에서 왕실 여성들의 권력 행사는 종종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특히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거나 왕실의 외척으로서 국정에 깊이 관여했던 여성들은 사관의 붓끝이 기록한 역사서 속에서 국정농단의 주범 혹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존재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죠. 권력을 쥔 여성들은 가문의 번영을 꾀하거나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당대 지배층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며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곤 했고요. 백성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들의 권력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의 비난은 더욱 거세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에 눈먼 여성이라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더해진 것이죠. 위기 속에서 왕실의 존속을 지켜내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킨 리더십으로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왕조가 흔들릴 때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거나 문화 예술과 학문 발전에 지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아 조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니까요. 그들의 권력 행사는 조선 사회에 긍정적 유산과 부정적 유산을 동시에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에 기여하고 궁중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때로는 종교적 신념을 통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척 세력의 발호로 인한 당쟁을 심화시키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거나 지나친 사치와 낭비로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죠. 결국 조선의 여성 권력자들은 선과 악,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 굴레와 엄격한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생존과 가문의 번영,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던 강력한 주체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의 그림자나 꼭두각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한 걸음이 때로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켜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 이면에 숨겨진 여성들의 은밀하고도 강력했던 영향력을 통해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통찰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의 익숙한 얼굴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조선의 궁궐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라 권력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펼쳐지던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늘 이름 없는 혹은 이름이 지워진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권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탐색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